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특파원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여행으로 왔을 때 느꼈던 문화 차이랑 살면서 느끼는 문화 차이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본에서 3년에서 4년 정도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몰랐던 새롭게 느껴지는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제 생각을 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문화입니다.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제일 다르다고 느꼈던 게 식문화인데요. 제 먹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식사에 대한 예절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낸다. 물론 한국에서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걸 정말 싫어요. 아무리 친해도 그 일본에 쿠차라라는 말이 있어요. 쿠차쿠차가 쩝쩝이고 쩝쩝 거리는 사람은 쿠차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는 막 딱히 의식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막 쩝쩝거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인이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점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고친 것 같습니다. 약간 한국은 사실 좀 먹방의 나라잖아요. 뭔가 그 소리랑 표정을 듣고 식욕을 돋구게 하는 게 진짜 진정한 먹방인데, 어떤 유튜버가 올린 먹방에 댓글을 봤는데 거기에 쩝쩝거리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조용히 좀 먹어라,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일본에서도 먹방이라는 카테고리는 있지만 그런 소리에 대해 되게 예민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문화 차이가, 한국인 친구들하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은 약간 제 주변 친구들은 남기더라도 먹고 싶은 만큼 먹어서 마음껏 먹자, 이런 주의의 친구들이 많은데 일본인들은 정말 나온 음식은 다 먹어야 하는,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이거 다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 신기했어요. 식문화에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음식을 너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젓가락 줄 때 이렇게 젓가락끼리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뼈를 옮길 때 이렇게 젓가락끼리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식탁에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한국은 이제 젓가락을 옆에 이제 세팅하는데 일본은 앞에 둔다든지, 그리고 또 일본은 수저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젓가락으로 좀 덮밥 같은 것도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음식 관련해서만 얘기했는데 진짜 엄청 많은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일 것 같은데, 친구한테 한국 군고구마에 김치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이 말을 했더니 왜 김치를 올려 먹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수박에 소금을 쳐서 먹어요. 소금을 조금 뿌리면 단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도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락 차이입니다. 친구끼리라든지 연인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때 막 일본인은 연락이 늦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답장이 진짜 맨날 늦는 친구도 있고 완전 칼답인 친구들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회사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예 핸드폰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는 걸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답장 빨리 하지 않을까요? 맞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초반에 썸 타고 할 때 연애하고 이러면은 진짜 맨날 연락하잖아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좀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연락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결론은 썸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막 혼자 조급하게 구글에 막 일본 연애, 한국 일본 연애 차이 이런 거를 진짜 막 물어보고 찾아보고 했었는데, 일본은 사귀는 사람들끼리도 뭐 한 3일 정도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듣고 되게 놀랬어요.
주변에 한일 커플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일본인 친구한테 초반에 한국 남자친구가 너무 연락을 많이 해서 좀 집착인 것 같다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비교적 최근에 느낀 건데 한국은 진짜 무조건 뭐 부모님이랑도 그렇고 친구랑도 그렇고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런 질문을 굉장히 일상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인사표현이 없더라고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막 진짜 엄마가 물어보는 너 밥 먹었니? 밥 먹고 들어오니? 그냥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연인끼리도 이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나름 일본에 잘 적응을 했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일본인 친구가 밥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같이 먹자는 건가? 이런 걸로 착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름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얘기도 진짜 할 게 정말 많아요. 한국은 안 친하면 풀네임을 부르고 친하면 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게 좀 다른 게 안 친하고 좀 딱딱한 자리면 성에다가 뭐뭐상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고 친해지면 이름에 누구누구 군, 뭐 누구누구 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풀네임을 부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출석 아니면 뭐 병원 이런 거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듣고 되게 신기했던 게 친구가 초등학교 때 그 이성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으로만 불러야 되는 거죠. 뭐 와타나베상, 다나카상, 나카무라상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둘의 뭔가 사이를 조금 추측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제 클리셰로 뭐 처음에는 성을 부르다가 점점 이름을 부르면서 친해지는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해외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남녀가 결혼하면 여자의 성이 남자의 성으로 바뀌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인 친구한테 뭔가 내 성이 바뀌면 속상하지 않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친구가 나는 빨리 성을 바꾸고 싶다. 뭐 미래 남편은 뭐 와타나베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문화 충격이다 느꼈는데 오히려 일본 친구들은 한국이 이제 개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개명한 친구들도 많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해줬더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은 오히려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성이 같아졌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성이 원래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성이 바뀌면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 또 자녀 성을 어떻게 선택할지가 가능하대요.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들인데 일본에서는 꽤 빈번하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이름에 대한 차이도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뭔가 문화를 알아가고 또 공부하고 적응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해외에 이렇게 살면서 다른 문화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했을 때 뭔가 더 그 나라의 문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재밌는 문화 차이가 있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